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천둥, 번개 때문에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강한 비가 내려서요.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네요. 서울에서만 2명, 한 명은 이제 사망 확인이 됐고요. 네. 한 분은 실종이 된 상황인데 정릉천 변에서 갑자기 이제 불어난 급류에 60대 남성이 이제 쓸려갔다가 사망자가 됐습니다. 예. 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도 좀 위태위태한데 예. 정말 안전관리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또 청계천이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주 이 석가탄신일 앞두고 연등 행사가 예. 수상 연등이 예쁘게 전시돼 있었는데 이거 뭐 시설물 쓸려 나가고 연등 훼손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산책로가 다 붕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는 안심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릉천이 제가 이제 살던 곳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강폭이 좁기 때문에 좁아요. 네. 갑자기 거기가 불어나죠. 흘러서 사실은 청계천하고 합류를 해서 맞습니다. 저쪽 그 중랑천으로 합류돼서 맞습니다. 한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위험할 때가 급격히 물이 맞습니다. 불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 네. 폭우에는 이제 이 한강 주로도 위험해요. 보수부지도 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이 좁은 중랑천도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계천, 말씀하신 대로 정릉천 다 위험 지역인데 양재천도 있고요. 네. 안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뿐만 아니라요. 인천에서도 도로 피해가 컸다면서요. 네, 인천 도로 상황이 더 특히 안 좋았던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제 오후 4시까지 인천 소방서에서 집계한 이 폭우로 인한 피해 사건 사고가 19건 신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18건이 이 도로 침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천 주안역 근처에 지금 피해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도로 주변에 지금 둥둥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도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차 거의 바퀴까지 이렇게 차오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게 지금 보시는 상황 말고는 오히려 더 굉장히 더 높은 곳까지 침수가 돼가지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방전이 되어서 견인 조치가 된 차량도 2대가량 있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도로와 관련된 침수가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저렇게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SNS를 통해서도 많은 사연들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본 것은 낙뢰인데요. 예. 천둥 번개 대단했거든요. 너무 놀라서 이제 찍은 분들이 계신데 침수는 보시면 터널 안에 물에 잠긴 채로 이제 주행하는 자동차들을 이제 찍은 분이 계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마트 앞에 주차장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 차를 댈 수 있을까? 네. 계단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이제 SNS 영상으로 보면 마치 폭포처럼 느껴지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이외에 비에 놀란 분들이 굉장히 어제 많은 영상들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맨홀 뚜껑도 정말 조심해야 이거 정말 될 것 위험한 같아요. 게요. 그러니까 하수구에 갑자기 물이 쏠리게 되니까 물이 역류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 굉장히 무거운 쇳덩어리 맨홀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데 저러다 튀어오르면 이게 것 같아요. 몇 미터를 튕긴다고 하거든요. 만약 도로 주행하던 차가 저 맨홀 뚜껑에 부딪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홀 뚜껑이 흔들린다. 혹은 맨홀 뚜껑 위를 지나갈 때는 조심하시고 속도를 줄여서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군화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군화구죠. 같아요. 화산 폭발처럼 용암이 아니고 이제 빗물이 솟구쳐 오르는 건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형 쇼핑몰 지하에서도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어제 코엑스에서 약 10분간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코엑스 쇼핑몰 많이 찾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뭐 건물 자체가 워낙 잘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누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워낙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서 약 10여 분간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코엑스뿐만 아니라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이 바로 지하상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바로 인접한 곳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도로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물들이 지하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 인근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점주들이 이 흘러들어온 물을 퍼내는데 굉장히 좀 고생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쇼핑을 하던 쇼핑객들도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오전에 저희가 스튜디오 오는데도 아침에 한 30여 분가량 굉장히 좀 집중적인 호우가 좀 쏟아졌었는데 아마 오늘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았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하수구 같은 경우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내 주위에 혹시 하수병이 있으면은 좀 치우고 그러면은 그래도 피해를 조금씩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무려 9년 만에 피의자를 잡았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서 어떤 사건이었죠? 네, 200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이 보육교사가 일이 끝나고 본인의 남자친구를 만난 다음에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귀가를 하지 않아서 실종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 보육교사가 이 인근의 농수로에서 일주일 뒤에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찰은 살인 사건이었고 또 제주라는 곳에서 살인 사건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주 집중 수사, 초기에 수사력을 동원을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 남자친구와 그다음에 택시를 탔다라고 하는 용의자 박 씨를 특정해서 수사를 했지만 이 사망 시각과 관련된 수사에 혼선이 있어서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체포를 하지 못해서 검거를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이번에 몇 달 전에 수사팀을 다시 꾸려서 수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이번에 이 붙잡힌 피의자는요, 사건 발생 다음 해에 바로 제주를 떠났다고 합니다. 또 이 경찰의 수사망을 그동안 따돌리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거든요. 경찰의 말 들어보시죠. 2010년도에 떠났습니다. 지금 현재 주소가 말소되어 있습니다. 그 동물 실험하기 전에부터 소지가 불면된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붙잡힌 피의자의 모습을 보니까 검거할 때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 살해자가 맞느냐, 범인이 맞느냐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약간 체념한 느낌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났지만 죄를 감출 수는 없다. 체념한 느낌인데 문제는 이제 명확하게 본인의 자백, 진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 유력 용의자였던 건 사실이에요. 다만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실종 신고가 있었고 거기서 7일 후에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관들은 아마 실종 직후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부검의는 아니다. 이게 시신을 찾기 거의 하루 이틀 전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주일 가까운 살해 시점에 대한 이제 서로 혼란이 발생하면서 이 당시에 이 택시 운전기사였던 박 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걸로요? 거짓말을 한 걸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보기에는 유력한데 문제는 이 사망 시점하고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알리바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알리바이가 있는 거죠. 당일날 태운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과학적 물증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그 당시에 처벌이 이제 어려웠던 것인데 그 이후에는 이 주소지를 말소하고 사라져버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학수사 기법이 많이 급진전되면서 이제는 좀 특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번에 잡을 수 있었던 게 이 과학 수사 기법이 좀 잘 활용이 됐다는데 어떤 수법이었습니까? 네, 평론가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이제 수사에 혼선을 줬던 것이 바로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사체의 온도 때문에 발견되기 한 하루 이틀 전쯤에 이제 사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 통화 내역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 실종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쯤에 사실상 통화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망 시점과 관련된 혼선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재수사를 하면서 이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서 이 사망 시각과 관련된 추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종일로부터 하루 이틀 뒤인 2009년 2월 한 3일에서 4일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용의자, 택시 운전사였던 피의자 용의자였던 박 씨를 다시 한번 이제 그 당시에 진술했던 내용을 정밀하게 다시 재조사를 했고 또 당시에 피해자가 입었던 옷을 정밀 감정을 하니까 박 씨가 입었던 옷에서 발견된 실오라기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증거, 그 당시 2009년에 수사했을 때에는 약간의 수사 혼선과 오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고 이번에 이런 과학 수사의 어떤 발달을 통해서 용의자를 다시 한번 특정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피의자가 붙잡힌
붙잡힐 수 있었던 것도 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전국적으로 이 장기 미제 사건 수사팀이 가동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사건 때문에 이제 남은 장기 미제 사건 재수사에도 좀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장기 미제 팀이 사실상 힘을 내고 있는데요. 이 장기 미제 팀이 경찰청에 있는 인력만 동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도 각 대학의 석좌 교수로 있는 법의학자라든지 범죄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총 동원돼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나와 있는 과학수사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물의 사체를 통해서 뭐 습도, 온도 이런 조건 변화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 뭐 사망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이런 과학 실험까지는 하지 않고 수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력이 정말 전문가 그룹까지 동원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과학적인 어떤 수사 기법까지 좀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풀리지 않았던 사건도 지금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꼭 잡힌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범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피해자분들 또 가족들의 한이 이번에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다의 포식자 이 백상아리. 조스의 주인공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해역에도 자주 출몰을 하는데 이번에 4m가 넘는 백상아리가 잡혔다면서요? 초대형입니다. 길이는 4m고요. 무게가 무려 300kg이 넘습니다. 저를 4명 합치면은 저 정도 무게가 되고요. 그렇네요. 길이는 2.5배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백상아리의 특징상 신체에서 가장 이 특징적이고 큰 것이 입입니다. 입. 날카로운 톱니 같은 이빨이 있는 그럼 사람 하나를 꿀꺽 삼킬 수 있는 규모라는 거죠. 그렇네요. 4m에 300kg. 그래서 정말 조스에 나오는 초대형 백상아리의 전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거제 앞바다에 나타났는데 이 산채로 잡히진 않았어요. 그물에 걸린 채 죽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점점 초여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 바닷가들 다 이제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는데 백상아리 비상령, 백상아리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는 이 큰 동물을 잡아먹어요. 바다표범을 공격하고 하는데 사람을 해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포악해질 경우에는 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이 개인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규모의 생물인 만큼 우리가 해수욕장마다 조금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안전을 하게 놀아야 될지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큰 뭔가가 움직이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